여름철에 많이 하는 태닝, 그러니까 사실 장점은 없습니다. 그렇게 화상을 입고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데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문입니다. 오늘은 태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 이제 태닝을 하시잖아요. 이제 하시는 목적은 운동 특히 하시는 분들이 뭔가 근육의 그 모양이나 이런 그 음영이 잘 지지 않아서 뭔가 미적인 걸 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태닝이 이제 어떤 피부과적으로 봤을 때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좋은 영향이 있고 나쁜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닝이 과연 피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선 장점을 보면 처음 말씀드린 뭔가 좀 근육의 모양이 좀 살아나고 그런 미적인 거 외에는 장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간혹 이제 비타민 D가 피부에서 자외선에 의해서 합성이 됐는데 뭐 이제 태닝을 하면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나쁜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태닝을 한다라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점은 거의 없다. 이제 단점을 보면 첫 번째는 피부 노화가 됩니다. 저희가 이 피부 노화가 보통 광노화 그리고 내인성 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내인성 노화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는 거고요. 광노화는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된 사람들이 조금 피부가 더 약간 거칠어지고 주름이 더 잘 생기고 착색이 되고 탄력을 잃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이제 광노화, 포토에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광노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미, 잡티 등 얼굴에 있는 그런 색소의 악화입니다. 보통 이제 앞에서 광노화에서 말씀드린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색소 질환들이 이런 그 피부 자외선을 받게 되면 굉장히 진해지고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암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데, 특히 이제 저희 그 아시아 사람들은 피부암이 흔치 않아서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거의 그 태닝하는 거를 굉장히 그 의사들이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그 실내 태닝을 하게 되면 그 흑색종 같은 경우는 20%, 그리고 편평 상피세포암은 67%, 그리고 기저세포암은 29%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실내 태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니까 태닝을 하는 거를 정말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화상입니다. 이게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그 실내 태닝을 너무 강하게 하신다던가 뭐 바깥에서 하실 때 너무 오래 쬐신다던가 이렇게 하면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렇게 화상을 입고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 결과인데, 이 태닝에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을 보면 태닝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좀 이렇게 막혔던 게 풀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데, 또 태닝을 못하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약간 우울해지고 뭐 이러한 그 증상이 있어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 중독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발표된 보고가 있습니다. 피부 트래블러. 자, 그래서 사실 결론은 특히 피부과 의사 관점에서는 태닝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결론인데,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자기는 태닝을 꼭 하고 싶다, 태닝을 하지 않으면 내 살이 너무 하얘서 참을 수가 없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올바르게 태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선 야외 태닝 할 때 시간적으로는 10시부터 2시, 한 11시부터 2시, 이 시간은 꼭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그 햇빛이 세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한번 하실 때 선크림을 바르고 하셔야 어느 정도는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근데 선크림 자체가 자외선 차단인데 바르고서 태닝하면 그게 약간 의미가 혹시 있을까? 아무래도 선크림을 바르게 되면 그냥 맨살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외선이 들어오는 양이 적어지니까 태닝이 좀 덜 될 수는 있지만, 과하게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적은 양으로 노출되는 게 피부를 보호하면서 적절하게 태닝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SPF가 너무 높지 않은 그 선크림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할 때 최대한 30분 이상 하지 않도록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할 때 예를 들어 누워가지고 한 번 주무시면 막 한두 시간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심하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에 계시니까 눈이나 이런 걸 보호하셔야 되니까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선글라스를 쓰시고 모자를 쓰시고 혹은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얼굴을 감싸셔서 얼굴에는 가능하면 햇빛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내 태닝인데요. 실내 태닝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사실 이제 제대로 된 그 태닝 샵이라면 어떻게 에너지를 시작해서 천천히 이렇게 올려가세요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시는 게 맞는데요. 이제 간혹 빨리빨리 몸을 구릿빛으로 만들고 싶어서 너무 자주 빠르게 많이 하시는 게 가장 큰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처음에 이제 실내 태닝을 하게 되면 적은 시간, 낮은 에너지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올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계에 따라 뭔가 용량이나 다를 수 있겠지만 항상 태닝샵 직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물어보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하시면서 피부가 따가운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중단을 하시고 좀 쉬었다 하시거나 한참 있다 하시거나 그러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습입니다. 생각보다 이 보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태닝을 하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어서 하기 전에는 보습을 하시는 게 좋고 하고 나서도 보습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얼굴 피하기. 야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실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얼굴은 꼭 잘 가리셔서 얼굴에 있는 혹시 가지고 있는 기미라던가 다른 색소 잡티가 잘 올라오지 않도록 잘 막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약물인데 간혹 약물 중에 항생제, 그 항말라리아제, 그리고 항우울제, 진통제 이러한 것들 중에 그 광독성, 광과민성 약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과민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약을 먹고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좀 많이 쐬게 되면 피부에 발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약품들이 있으니까 혹시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이 있으면 그게 광과민성을 일으키는 약품인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태닝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이제 태닝은 장점은 거의 없지만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피부과 의사로서 피부과 전문의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꼭 태닝을 하고 싶다 하면 항상 그 적절하게 올바르게 하는 방법, 너무 과하지 않게 그 자외선을 차근차근 받을 수 있게 보습 잘 해주시고 혹시 기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